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인앱소프트라는 회사의 고민성 부장입니다. 8월 23일이 그 처서였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온다라는 그 절기인데, 최근 며칠은 좀 잘 때도 좀 더울 정도로 좀 더위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이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오피스 호환, 생성형 AI, 공동 편집까지 에디터의 스마트한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디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툴인데요. 역사도 오래됐고 한 90년대 중반 홈페이지 구축과 같이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모든 웹 시스템에 적용이 된 툴인데, 이게 스마트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과연 에디터가 스마트한가라는 답변을 좀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혁신적인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제로 에디터가 스마트하다, 또 진화가 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위에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오피스 호환, 또 생성형 AI, 공동 편집과의 조화, 적용을 통해서 에디터도 충분히 스마트하고 스마트 워크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에디터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보통 업무 시스템이나 아니면 포털 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 문서를 이제 웹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글자를 적고 표도 적고 뭐 이미지도 이제 삽입해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이거를 이제 그 저장을 하게 되면은 HTML로 저장이 돼서 웹 시스템에 이제 게시 등록이 되는 거죠. 특정 적용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웹 시스템에 에디터가 적용이 됩니다. 상용 에디터를 쓰시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에디터를 쓰시든지, 저희는 모든 웹 컨텐츠를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전자결제 기한문을 작성하거나 웹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뭐 제조 솔루션처럼 특화된 솔루션에도 에디터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에디터를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은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만족도가 과연 높을까요? 그 쇼핑몰의 별점 평가하는 리뷰 형태를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뭐 이게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저 그렇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디터가 근 한 30년 가까이 이제 출시된 지 30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 화면이 너무 변한 게 없어요. 옛날 UI를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웹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처럼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편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랑 에디터를 좀 비교해 보니까 뭐 안 되는 기능들도 많고 좀 부족하고, 또 워드에서 카피해서 에디터에 붙여 넣게 되면은 잘 안 들어가고, 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에디터에 대해서 만족을 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족을 못하시는, 그러니까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한적인 기능.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단축키를 굉장히 이제 잘 쓰시고 고품질의 컨텐츠를 금방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에디터에서는 뭔가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기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워드나 한글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잘 만들어서 에디터에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죠. 이 복사해서 붙여 넣게 될 때 잘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복사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은 잘 안 들어가요.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서식이 틀어지기도 하고, 잘 들어간 것 같은데 편집하려다 보면 에디터가 뭐 프리징이 되죠. 멈추고. 이 주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립보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립보드가 뭐냐면은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복사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는 그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워드 프로세스에서 문서를 이제 편집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클립보드로 정보가 담기게 되죠. 그러니까 워드에서 클립보드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에서 복사할 때 충분한 정보를 주지를 못합니다. 또 붙여 넣을 때, 에디터 안에 붙여 넣을 때 브라우저에서 클립보드에 있는 정보를 꺼내 와야 되는데, 뭐 보안적인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됐든 충분히 브라우저에서 내용을 못 꺼내 와요. 이걸 좀 가시화를 하게 되면은
맨 왼쪽에 그 아래 맨 왼쪽에 보시면은 과일이 한 4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 카피를 해서 이제 클립보드로 정보를 주게 되면은 과일 중에 하나가 이제 누락이 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디터에 붙여넣게 되면은 또 누락이 되고 사과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 클립보드 이슈는 웹상에서 언제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100% 개선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를 복사 붙여넣기를 이제 할 때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지 예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파일이고요.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전체 복사해서 에디터에 붙여넣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미지가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이미지 아래에 있는 서식이 좀 틀어져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카피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이미지가 다 빠집니다. 이게 저희 사인앱 에디터에서도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웹 에디터에서 발생을 합니다.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좀 부족하게 계속 써야 되냐? 근데 사인앱 에디터에서 고민한 거는 클립보드를 안 쓰고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이제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문서 불러오기입니다. 임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포트는 뭐냐면은 오피스 문서와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워드나 한글, 엑셀 파일을 에디터에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해서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클립보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본 문서의 내용하고 정보 또 속성을 훨씬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누락되어 있는 그 표정,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누락되어 있는 그 화면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일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파일을 뭐 드래그 드랍 하는 형태로 불러오고요. 미리 보기 화면이 뜨면서 전체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카피한 영역만큼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드래그 드랍해서 문서 파일을 에디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미지 누락 없고 서식이 유지된 상태로 갖고 올 수가 있죠. 고품질의 오피스 호환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네, 임포트 지원 포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한글, 엑셀이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수식이 들어가 있는 그 포맷이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출 결의서 화면이고 맨 아래쪽에 합계가 썸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앱 에디터는 한 290개 이상의 엑셀 함수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에 있는 수식을 포함해서 에디터상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새 그 AI 기능에 대한 얘기가 많고 저희 사인앱 에디터에도 AI 기능이 한 2가지 정도 이제 붙게 됐는데요. 저희가 에디터로 이제 편집을 할 때 뭔가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에디터에 이제 옮겨 갖고 싶어 할 때 드래그가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타이핑을 하죠. 이미지를 보면서 타이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많으면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인앱 에디터에는 사인앱 소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AI OCR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OCR로 읽어서 에디터로 붙여넣고 편집할 수가 있죠. 텍스트만 뽑아오는 게 아니고 AI OCR에서는 표 영역이 있으면은 표 부분을 또 발췌해서 에디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세션 발표가 총 8개인데 한 6개 정도가 다 생성형 AI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인앱 에디터를 얘기하면서 생성형 AI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성형 AI를 써볼까 하는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도 한 60% 가까이 돼요. 또 오픈 AI도 기업용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챗 GPT를 공개를 했고요. 근데 다만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화두고 좋은데 이거를 업무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에디터와 생성형 AI와의 결합이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OCR을 시연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보도 자료에서 텍스트가 읽힌 영역하고 표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고 표 영역을 이제 발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췌된 표는 에디터 상에서 이제 편집이 가능한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도 자료의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이 화면은 이제 표를 발췌하는 화면입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삽입을 하게 되면은 에디터 상에서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성형 AI를 저희 에디터에서는 AI 글 작성 도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챗GPT가 굉장히 많은 내용과 정보를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주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100% 믿을 만한 내용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안을 이제 생성을 자동적으로 하거나 뭐 정제하거나 아니면은 글의 구조를 잡거나 이런 면에서는 챗GPT가 굉장히 좀 훌륭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에디터 안쪽에 프롬프트 창이 있어서 그 안에 GPT에 명령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UI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은 철수, 영희, 민수가 각각 과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의 나열식 글이 있는데요. 이거를 챗GPT 쪽에서 표로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로 만들어주는 거죠. 영역을 선택하고 AI 글 작성 도우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파일을 표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스마트 워크 코리아 서밋의 안내장 화면이고 이미지 화면이에요. 앞에 저희가 AI 기능으로 말씀드린 OCR 기능 또 AI 글 작성 도우미 기능을 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장 기준으로 팀장님께 참가 보고서를 작성해줘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생성형 글 작성 도우미를 호출을 하고 여기에 이미지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OCR로 텍스트를 다 뽑아내요. 백단에 뽑아낸 텍스트가 있고 GPT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은 품위서를 쭉 작성을 해주는 거죠. 네. 생각보다 동작을 잘 합니다. 예. 뭐 GPT 기술이긴 하지만요. 에디터상에서 뭐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자동 생성하거나 아니면 좀 정제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이런 GPT의 기능을 통해서 컨텐츠를 좀 빨리 효율적으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인앱 에디터의 그 오피스 호환성하고 AI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에디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준비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PPT 임포트입니다. 웹 에디터에서 사실 도형을 편집하거나 이미지를 원하는 쪽에 배치하거나 이런 작업이 거의 안 되죠. 근데 저희가 그 도형 편집하고 글상자 편집 기능이 있어서 에디터에서도 뭔가 파워포인트 객체처럼 편집하는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포트는 워드, 엑셀, 한글만 됐지 PPT는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전시회 부스 참석을 하면서 9월경에 PPT도 임포트를 하고 에디터상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연 화면은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 편집인데요. 에디터에서 협업 목적으로 공동 편집을 왜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관련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취합을 할 때 엑셀 양식을 보내고 그걸 다시 받고 또 취합을 하고 뭐 등록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에디터에서 공동 편집이 되면은 게시물 하나에 양식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 보고 자료고 각 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보시는 그 동그라미가 이제 4개 정도 있고 4명이 이제 동시 편집한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 구애받지 않고 앞 사람이 편집이 끝난 이유를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연내에 릴리즈가 될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에디터가 약간 워드 느낌이 많이 나는 에디터인데 이거를 시스템마다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각 시스템마다 필요한 기능들을 좀 뽑아봤어요. 전자결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툴인데요. 기한문을 작성을 하고 그 상단에 보면은 뭔가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에디터를 잘 쓰면은 에디터의 기능으로 서식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폼 요소 편집이라는 기능을 작년 말에 릴리즈를 해서 텍스트 박스를 넣는다든지 라디오 버튼을 넣는다든지 드롭다운 리스트를 넣는다든지 쉽게 에디터의 기능으로 서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부분 편집 제한 기능은 뭔가 양식이 있어요. 근데 양식 중에 편집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편집을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출 결의서라는 걸 보면은 상단에 뭔가 로그인 정보를 꽂아주는 그 부분은 편집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막고 일정 부분은 편집을 허용한 형태의 부분 편집 제한 기능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임포트 기능, 저희 에디터가 그냥 일반 HTML 에디터처럼 동작하는 게 아니고 워드 느낌이 많이 나고 기능도 좋지만은 이미 워드나 엑셀이나 한글로 양식을 만든 게 있으면은 쉽게 임포트를 통해서 외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엑셀 수식 계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장 복명서 아니면 구매품이서 맨 아래는 합계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함수를 포함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 계산이 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 관리, 또 업무 매뉴얼, 뭐 사규 관리 이런 시스템에서도 에디터를 많이 쓰시는데요. 지식 관리 시스템을 처음 구축을 할 때 이미 지식 자료들이 파일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외부로 전환을 하려면은 그 내용 카피해서 붙여넣어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보드 이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잘 안 들어가죠. 이럴 때 초기에 디지털 전환을 에디터의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매뉴얼 시스템이나 지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뭔가 정갈한 문서 형태로 편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문서 모듈을 통해서 너비를 고정해서 뭔가 딱 이렇게 규격에 맞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드의 그 다단계 글머리처럼 뭔가 구조화돼서 편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HTML 에디터 중에 다단계 글머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써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제조 솔루션 영역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있고 뭔가 도형이 위에 더 씌워진 이런 뭔가 순서를 나타낸 그림인데 이 작업 지도서라고 하는 거는 작업자들한테 작업의 절차나 뭐 조건 또 규격 같은 거를 명기하는 그런 그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에디터만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저희 에디터가 제공하는 뭐 도형 또 글상자 기능 또 글자처럼 취급 해제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원하는 데 위치에 절대 배치를 시킨다든지 표를 띄어서 파워포인트처럼 좌측 상단에 위치시킨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그 쇼핑몰이나 마케팅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컨텐츠를 굉장히 이쁘고 또 눈에 띄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나 동영상을 원하는 쪽에 배치해서 텍스트도 이쁘게 표현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에디터 저희 사인앱 에디터가 제공하는 도형 및 글상자 기능으로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 템플릿을 잘 만들어 놔서 쇼핑몰에 입점한 사장님들이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쇼핑 구매를 할 때 그 모바일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화면이 편집할 때 어떻게 보일 건지 반응형 버그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또 이미지 편집도 간단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는 사실 그 다 거기서 거기야. 그저 그래. 사실 기대하는 에디터에 기대해야 하는 바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에디터는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저희 사인앱 에디터를 가지고 스마트한 워크를 실현하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에디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부스에 또 하나의 제품, 메인 제품이기도 한 또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나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앱 문서뷰어는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문서뷰어 솔루션인데 다양한 문서 파일을 변환해서 브라우저로 보여주는 솔루션입니다. 기업 내부의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막는 형태의 보안적인 목적으로 도입을 하시고요. 대고객 홈페이지나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홈페이지에 접근한 사람들이 따로 준비 없이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 문서 컨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편의 목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정보 유출 방지로 모바일 업무 시스템에 문서 뷰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결제를 예를 들게 되면은 전자결제에 첨부 문서들이 있고 보통 뷰어가 없으면은 첨부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개인 폰에 업무 자료가 저장이 되고 이 업무 자료는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 보안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는 맞고 다만 업무를 볼 수 있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비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 좀 대표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이제 그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컨텐츠를 중앙 집중화한 그 문서 중앙화나 문서 관리 솔루션들이 많은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PC로 업무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파일을 내용 확인하려면 집에 PC에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뷰어로 업무가 가능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파트너가 굉장히 많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파트너한테 업무 자료를 협업을 위해 업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원본을 안 주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트너 협력 포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 자료를 등록하고 그 자료는 언제 어디서든 뷰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산성하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화상회의나 뭐 회의 시스템 같이 문서 파일을 웹에서 공유하면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좀 많이 쓰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자증빙 시스템에도 저희 문서 비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증빙 시스템 특징이 전표 자료가 굉장히 용량이 작은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엑셀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일일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개인 PC에 뭐 부하가 걸려서 잘 안 뜨고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표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들을 빨리 볼 수 있는 형태로도 문서비어가 적용이 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보도자료,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첨부 문서뿐만 아니고 금융권의 리서치 자료 또는 약관 자료 이런 것도 금융권 홈페이지에 접근한 사람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 첨부된 문서를 바로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뷰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서 뷰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최근에 협업 목적으로 어노테이션, 즉 판서 기능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판서가 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전자결제 부분. 승인 그 품위를 올리게 되면 승인권자가 특정 부분에 코멘트를 남길 때 판서를 해서 또 메모를 남기고 이 부분을 좀 다른 이미지로 수정해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판서 기능을 쓰실 수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페이퍼리스 회의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태블릿을 이제 다 지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태블릿 기반에서 문서 비어를 통해서 내용을 보는 건 좋은데 각자 이제 판서할 때 이럴 때 어노테이션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사인앱 소프트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사스 기업이고요. 업력은 한 22년 됐는데 전자 문서 파일을 처리하는 쪽에 좀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검색 또는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각각 그 내부 시스템에 활용하고 계시면은 그 안에 저희 문서 필터라는 제품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문서 뷰어 같은 경우는 9,000개 이상 기관 기업이 선택된 검진된 솔루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인앱 에디터 또 사인앱 문서 뷰어 외에도 리눅스에서 PDF 변환을 할 수 있는 사인앱 PD 포커스, 또 사인앱 오피스는 공동 편집을 해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웹 오피스, 또 사인앱 OCR이라고 딥러닝 기반의 AI OCR, 또 문서 필터, 텍스트를 뽑아내는 필터,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스에 저희 방문해 주시면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 위치는 그 A147번이고요. 입구 쪽 우측편에 화장실 있거든요. 화장실 바로 옆에 네,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사인앱 소프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